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문제로 마스터하는 정력학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에 의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이란 초기 위치와 나중 위치에 의해서만 일의 양이 결정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보존력은 이제 경로에는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경로와는 무관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보존력에 의한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에서 역학에서 말하는 보존력에는 이제 무게와 스프링 폴스라고 하는 탄성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력이 아닌 이제 비보존력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웨이트에 의한 일에 대해 살펴보면,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곡선 경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일의 그 정의에 의해서 일단 초기 위치에 대한 이러한 dr에 대한 코사인 성분과 이제 나중 위치, 이제 최종 위치에 대한 그, 그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단 그, 그 dr에 대한 코사인 성분은 dr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 성분의 값은 결국 y축 방향의 그 미소가 아니라 이제 미분소이기 때문에 이제 dy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wdy를 이제 이쪽 부분을 초기 위치를 0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h까지 wdy가 되게 되고, 일단 w는 이제 중력은 항상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제 일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수가 되어서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dy는 이제 y가 되기 때문에 0부터 h까지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일단 wh가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것은 이제 힘의 방향과 그 거리 벡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폴스에 대한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대한 그 힘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느리는 쪽에 힘이 있을 수 있고, 느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러한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힘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스프링 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탄성력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느리는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또한 이제 변이의 방향은 이제 원래 위치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힘을 가해서 이제 이만큼 S만큼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변이의 방향은 이제 힘의 방향과 반대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인장 스프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스프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장 스프링, 압축 스프링, 그리고 이제 비틀림에 의한 이제 비틀링 스프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프링에 있어서 우리가 그 탄성력은 이제 Fs는 이러한 스프링의 탄성 계수인 이제 스프링 상수 곱하기 이 변이 S로 우리가 Fs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ds만큼의 그 크기로 조금 더 느렸다라고 하면, 이때의 그 일량 u는
이제 일단 KS, 즉 이제 힘 곱하기 거리 벡터를 해서 이제 힘은 KS고, 이때 이제 DS만큼 더 느렸을 때는 이제 KS, DS가 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그 탄성력에 의한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고, 이제 적분 구간은 현재 이쪽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일에 이제 그 변형되기 전의 위치에서부터 이제 S만큼을 했다라고 하면 0부터 S가 되게 될 것이고, S만큼 느린 상태에서 이제 DS만큼 더 갔을 때를 S만큼 느린 것을 이제 S1이라고 하고, 이제 DS만큼 더 느렸을 때를 S2라고 하게 되면 구간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적분을 우리가 정적분을 풀게 되면 KS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ds는 결국 s가 되게 되므로, 다시 일단 그 ks에서 ks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s가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k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느리는 양에 따라서 이제 변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분의 1 s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구간은 이제 s2에서 s1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변형 전에 그 위치를 초기 위치로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ks의 제곱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란 이제 그 보존력이 우리가 이제 물체에 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이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capacity, 즉 이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일로 변환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찰력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서 그 무게에 의한 일량과 같은 그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일과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일 같은 경우는 어떤 변위의 방향과 그 힘의 방향을 우리가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데이텀을 기준으로 이제 물체가 위치한 그 위치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에 대한 포텐셜,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VG는 이제 플러스 이제 WY가 되게 되고, 이제 데이텀으로부터 아래쪽은 마이너스 Y가 되게 되어서, 이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 VG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WY가 됨을 이 부호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중력은 우리가 항상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지표면, 이쪽 데이터는 우리가 지표면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표면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 즉 이제 공중으로 가게 되면 그때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값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력학에서는 우리가 물리와 다르게 포텐셜 에너지의 기호를 이제 V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점만, 그 사용한다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식은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VG는 이제 WY가 되게 되고, W는 이제 무게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는 이제 수직한 방향의 그 물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예전 그 물리 교과서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런 스프링과 같은 이제 탄성력에 대한 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장 스프링이나 그 압축 스프링 모두 이제 뭐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에는 상관없이 모두 이제 이러한 탄성력에 의한 그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VE는 이제 2분의 1 KS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S는 그 늘어난 길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토셔널 스프링, 즉 이제 비틀림 그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타가 이제 각 그 변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이제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시타 제곱이 되게 되겠습니다. 포텐셜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책에는 이제 포텐셜 이퀘이션, 즉 이제 포텐셜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포텐셜 함수의 일반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식이 바로 이제 포텐셜 함수를 나타내는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V는 이제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VG 플러스 탄성력에 의한 그 포텐셜 에너지 VE의 그 대수적 합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력학에서는 이제 원 디그리 오브 프리덤, 즉 이제 1자유도를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1자유도란 우리가 평면 운동이 아니라 이제 1차원적인 운동, 즉 이제 직선 운동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도를 나타내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1에서 2로 가는 일 U는 이제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으로 이제 일량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제 대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일 에너지 정리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정리에 의해서 이제 1에서 2로 가는 그 일량 U는 이제 Q1, Q2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말하는 이제 X축, Y축 성분에 대한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따로 이제 어떤 좌표 값을 Q1, Q2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1에 있을 때 위치에서의 위치를 Q1이라고 하고 이제 2의 상태에 있을 때의 위치를 Q2라고 하게 되면 이제 1의 위치에 있을 때의 Q1에 있을 때의 그 에너지에서 이제 Q2로 갔을 때 에너지를 뺀 값으로 뺀 값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VG와 VE로 다시 표시를 해보면 일단 V는 이제 VG 플러스 VE에서 VG는 마이너스 그 WY 플러스 2분의 1 그 Y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 수식은 이제 다음에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데이터 위쪽인데 데이터의 아래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위치는 이제 Q는 이제 Y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 Q를 Y로 대치를 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제 U1-2 즉 이제 1에서 2로 가는 그 1은 결국 이러한 1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에서 Y2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먼저 VG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W에 Y1 마이너스 Y2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VE는 이제 2분의 1 K로 묶어내도 되고, 혹은 이제 이렇게 다 전개를 해서 표시를 하면 2분의 1 KY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Y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1에서 2로 가는 그 일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상일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델타 U가 이제 0이 될 때를 되면 이제 그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 먼저 그 DU는 우리가 앞서 이제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제 DU는 이제 만일에 어떤 미소한 양만큼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일량을 DU라고 표시를 하면, DU는 이제 VQ 마이너스 V의 Q 플러스 DQ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 DV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위치를 다시 이제 델타 Q, 이제 가상 변이를 이제 D 델타 Q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DU는 델타 U가 되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DV는 델타 V가 되게 되며, 이때 이제 DU가 0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델타 V도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델타 V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DV에서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그 이제 DV는 0이 되게 되고, 이제 DV와 이제 델타 V의 관계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DV는 이제 dV dQ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dV dQ에다가 델타 Q를 곱해주면 델타 V가 되게 되므로, 일단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델타 Q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결국 dV dQ는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형을 나타낼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평형을 살펴볼 때, 우리가 dV dQ가 이제 0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DU가 0일 때에 물체가 평형이라고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도,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즉 이제 그 1차 미분 값이 1차 미분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도 이제 물체는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예에 있어서 그 V는 이제 Y 플러스 2분의 1 KY의 제곱이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WY는 마이너스 WY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마이너스 WY는 이제 마이너스 W가 되게 될 것이고, 2분의 1 KY 제곱은 이제 KY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미분한 값이 이제 0이 될 때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이제 Y를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즉 이제 평행 위치 Y라고 하게 되고, 이 Y를 다시 이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제 YEQ는 이 수식에 의해서 이제 K분의 W로 이제 평행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평형 상태 방정식, 즉 이제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해도 W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이 스프링에 의한 그 탄성력의 방향은 이제 위쪽이 되게 되어서 이제 FS는 다시 이제 KY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도 결국 마이너스 W 플러스 KY 이꼬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즉 이제 Y축 방향의 힘의 그 합력은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도 같은 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FY 이꼬르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그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한번 미분해서 한 값을 0으로 두고도 이제 그, 그 평형 위치를 이제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통한 안정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학에서 말하는 스테빌리티는, 일단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이제 뉴트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이제 스테이블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아주 큰 힘이 아닌 이제 어떤 물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었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때 상태를 스테이블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힘을 주면 이제 아주 미소한 힘을 주게 되더라도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언스테이블이라고 하게 되고, 뉴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원래 위치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이제 물체가 이렇게 정지를 해서 이제 어떤 정지를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될 때를 이제 뉴트럴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좌측에 이제 이러한 디스크가 이제 이러한 그 서포트에 어떻게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이 지점이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돌아올 수 있으면 이제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중립평형은 이제 이러한 무게 중심점에 그 서포트가 있으면 이 경우는 이제 중립평형이라고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힘을 가하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상태로도 되돌아올 수 없고, 이제 중립 상태도 아닌 상태를 이제 unstable equilibriu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 살펴보자라고 하면, 먼저 이제 첫 번째 경우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이제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일단 그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이제 두 번을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0이 되게 되면 그때 값은 이제 최소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최소값이 되게 될 때는 우리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이계 도함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학 수학책에서도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해서 일단 이쪽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되고, 두 번 미분했을 때의 값이 이제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그 값은 이제 최대값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그 기울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속 일정하면 당연히 미분한 값은 0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 세 번 무한히 반복해서 미분을 해도 이제 계속 0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그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됨을, 즉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안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링크가 이러한 롤러로 그 조립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러한 스프링으로 이제 매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초기 상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 시타가 이제 0이 되었을 때 위치가 이제 초기 위치였었고, 이제 이 롤러에 의해서 이제 이 그 링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때에 이제 이 각도 시타를 구하고, 즉 이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평형이 되었을 때의 각도 시타를 구하고, 이제 그 평형 상태에 대한 그 안정성을 평가하라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포텐셜 펑크션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제 일단 스프링과 그 이러한 그 링크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즉 이제 중력 탄성 포텐셜, 중력 탄성이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포텐셜 함수, 즉 이제 포텐셜 펑션에 의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데이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력 그 포텐셜 에너지의 데이텀은 이제 대부분의 이 지표면을 데이텀으로 하는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데이텀으로 해서 그 데이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WY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WY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그 두 개의 그 포텐셜 에너지를 그 각도 시타에 대한 함수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먼저 이제 이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S를 우리가 시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이쪽이 데이텀이고, 이제 전체 링크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일단 이 링크의 이 롤러 부분을 제외한 링크의 자중을 이제 10kg이라고 하면, 일단 S는 이제 L에서 이쪽 부분의 그 길이를 뺀 값이 S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먼저 이 삼각형에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는 이제 이 링크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이쪽이 L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쪽 부분의 길이는 이제 L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S는 이제 L 마이너스 L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L로 묶으면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Y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의 시타이기 때문에 이제 시타일 때의 그 W는 다음과 같이 이쪽 위치에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전체 길이가 L인데 이제 자중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그 링크의 중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2분의 1이고 이쪽 부분도 2분의 L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그 y 값은 이제 이런 수직 거리 값을 y라고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L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쪽 각도를 만일에 이쪽이 시타면 이쪽은 90 마이너스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인 90 마이너스 시타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사인 90 마이너스 시타는 코사인 시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도 코사인 시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이쪽 각이 시타면 우리가 억각에 의해서 이쪽 각이 시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2분의 L 코사인 시타로 y를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타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을 다시 대입을 하면 이제 포텐셜 펑션은 v는 2분의 1 kl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플러스 w의 2분의 l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은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한번 그 시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미분한 값으로 그 알 수 있고, 그때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는 시타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그 v를 이제 시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 이쪽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일단 2kl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 안쪽의 값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를 미분을 하면 이제 코사인 시타는 마이너스 사인 시타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뒤에 것을 미분을 하면 이제 코사인 시타는 마이너스 사인 시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되면 이제 이퀄리브리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0으로 두고 다시 이제 사인 시타가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시타를 묶어 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이 이퀘이션을 이제 풀면 이제 사인 시타가 0이 되거나 이쪽 안쪽의 값이 그 0이 되게 되면 되므로, 먼저 사인 시타가 0이 되는 값은 이제 시타가 0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안쪽의 것을 0으로 두고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시타는 이제 아크 코사인 1-2kl분의 w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w와 k와 l 값은 문제에서 모두 주어졌었기 때문에 k는 200Nm, l은 0.6m, 그리고 w는 이제 mg이기 때문에 이제 10 곱하기 9.82를 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이제 아크 코사인 값을 취해주면 이제 53.8도가 나오겠습니다. 즉 이제 초기 이 상태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각도가 시타가 이제 53.8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위치에 대한 그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일단 V를 다시 이제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V'을 한 번 더 미분을 해도 되고, 이제 V를 어차피 V'을 한번 미분을 하면 이제 앞서 그 V'에서 미분을 하면 이제 다음에 값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값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KL 제곱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2분의 WL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이퀄리브리엄이었던 그 위치는 시타 이코르 0도와 시타 이코르 53.8도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0도일 때의 그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일단 이 이퀘이션에 시타 값에다가 모두 이제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9.4도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안정성에 있어서의 그 공식들에 의해서 이제 이계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unstable equilibrium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시타 이꼬르 0도에서는 이제 불안정 그 평형이 되게 되고, 즉 이제 이렇게 롤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당연히 롤러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물체의 자중과 롤러에 의해서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그 각도를 우리가 53.8도를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뭐 이게 도함수를 안 구해도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음을, 즉 이제 그 스테이블인지 이제 뉴트럴인지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0이 아닌 이제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므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이 되겠고, 이때 이제 이러한 계산값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살펴봐야 될 결과는,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53도일 때는 우리가 항상 위치를 변화를 시켜도 다시 이 위치로 물체는 위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초기 상태는 unstable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를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선박을 설계를 할 때라든지 어떤 물체의 그 기고학적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